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거라면 국회의원들도 뭐 하나 세간의 세속적인 표현으로 팔다리 하나씩은 국회의원들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 도의원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다 심지어 대통령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18살 영등포 구청장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만 잘 되면 까짓 거 뭐 못합니까? 그럼 서울시의원은 어떨까요? 18살 서울시의원 이런 그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기성세대의 말은 듣지 말라. 직접 참여해봐라. 이런 말씀을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면면을 뜯어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지혜진 기자이고요. 오늘은 충북 청주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님에도 좀 도당위원장을 맡는 건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래 재선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충북에는 민주당 의원이 5분인데요. 그중에 4분이 초선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재선이었던 분이 그 전에 도당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번에 그 전에는 경선을 잘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해지고 또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을 했다는 그런 이제 기대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어서 도당위원장을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좀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그런 사안이 있나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제가 도당위원장 할 때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도당위원장이에요.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는 도당위원장 2년, 그 다음에 되는 분들은 총선을 준비하는 도당위원장 2년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도당위원장이어서 제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었던 것처럼 당원 주권주의, 당원들의 선택권을 넓혀서 공천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내걸고 당선이 돼서 활동을 좀 했는데요. 느닷없이 대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대선도 하고 지방선거도 하게 되는 그 2개의 선거를 맡게 된 운이 좋았던 건가요? 일복이 많았던 걸까요? 둘 다 아니신 것 같네요.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거니까. 네네.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현실적인 목표 물어볼게요. 그 충북의 이제 이번 대선의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충북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바로미터였어요. 평균이 거의 비슷해요. 그 선거에 심지어는 퍼센트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한다? 당연히 51% 이상이죠. 51% 이상. 이겼으면 좋겠다. 50% 과반 이상으로. 과반. 제가 도당위원장일 때. 이번에. 52%면 더 좋습니다. 52%로. 본의 아니게 이제 중앙에서 너무 이게 종횡무진하게 활약을 한 1년이었지만 사실 의원님께서 제일 강점을 가지시는 게 이제 지방자치 이런 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분권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방의회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좀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으신지. 그 올해가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하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30년에 대해서 뭔가 전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나 균형발전의 문제나 자치분권의 문제가 이제 철진한 어떤 정책인 것처럼 취급되는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30년이 그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과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의 30년이었다면 새로운 30년은 그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 30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제안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돼서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방의회법,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도 2번씩이나 크게 몇백 명씩 모아서 했었고 이제 올해는 30년이 됐으니까 꼭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자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란 문제로 이제 해봐야죠. 네, 그렇죠.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좀 어려서부터 풀뿌리 운동이나 뭐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지방이 변두리에 어떤 이렇게 밀리는 느낌? 왜 그러냐면 저는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그 예산이 중앙 80, 지방 20의 8대2의 구조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예요. 자치권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30개의 기초지자체들 중에서 87개가 지역소멸, 지역소멸 예상지역까지 치면 107개가 반 정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의 방향이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좀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방의원도 8년간 했었고 지방자치에 뛰어들어서 얘기한 지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광역의원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중앙정치까지 올라오고 기초의원은 출마했다 떨어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케이스이신 건데 좀 차이가 큰가요? 중앙과 광역의원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스케일이 일단 크고요. 국가 사무를 보는 거하고 지방 사무를 보는 게 일단 다른데 그리고 국가 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에 놓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거가 없거든요. 국방도 없고 외교도 없고 뭐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났고요. 다만 이제 지방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율사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지방의회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치면 7명이더라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70명 중에서죠. 7명이면 지방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중앙에 요구를 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이 많죠. 좀 광역의원 거치고 와서 더 강점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그 이제 법관을 하셨던 율사 출신들은 굉장히 능란한 언변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단체장 출신들은 약간 포지티브해요. 자기가 그걸 당해봤잖아요. 지방의원들한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질문 자체가 좀 이렇게 톡톡 쏘는 맛이 없고 이렇게 약간 포지티브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꼭지를 잡는 거 되게 정치적으로 꼭지를 잡는 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질문도 되게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탁탁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굴해서 의제화시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원 출신들 의원들도 그쪽에서는 되게 발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의원 출신들이 훈련되어 있는 이런 기본기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되셨는데 이 대표와 좀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분도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여기까지 성장하신 분이라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정치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는 분이셨죠.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마 친하게 보셨던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지방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나 뭐 지역 성장 이런 정책들을 좀 의원님께서 좀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평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이 있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수도권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한 10년쯤에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한 10년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활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하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이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제에 용산을 계속 활용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청와대도 이미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기왕에 준비가 됐고 원래 분원이 가기로 했었던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를 좀 그 이전을 하면 어떤가. 이미 수도권은 그 뭐 몇 개의 부처가 내려오고 뭐 국회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다 크게 달라질 만한 이런 정도의 규모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고 그럼 지방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또 다른 그 국가 운영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크게 지역을 바꿔놓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방들도 뭔가 큰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대표께서 대선 공약으로 세종 수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데 검토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강력히 좀 원하시는. 저는 강력히 원합니다. 그게 웬만한 지방자치의 뭐 법안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거 한 건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위헌 판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행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위헌 판정을 받을지는 세상이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해석했었던 측면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런 거에 부닥친다고 한다면 뭐 헌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꽤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의원님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한데 좀 발의하신 이유랑 법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서 국회에 남아있는 그 어떤 권한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들 이런 게 이제 남은 게 전 그거 하나쯤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일하는 데 있어서의 일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한 소소한 이제 내용들이니까 그걸 언제 낼 것인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낼 수도 있었는데 이 건은 꼭 통과시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고 분위기를 준비를 해놓고 계속 분위기를 보고 있었다가 대통령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거라면 국회의원들도 뭐 하나 제가 이제 세간의 세속적인 표현으로 팔다리 하나씩은 국회의원들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방자치 단체장도, 지방 도의원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다 심지어 대통령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낼 것인가. 제가 하기로 했죠. 의원님이 다시기로. 근데 이게 약간 그냥 입법으로도 되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입법화될 수 있는 문제임을 좀 밝힌 바가 있어요. 헌법 조항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하고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그럼 중간에 포기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한다가 8년은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국민들의 뜻에 왜곡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거는 가능한 거라는 게 이미 뭐 여러 가지에서도 이미 되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조항이 계속 걸린다면 지방의원들도 단체장도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자꾸 이제 뭐 헌법적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후로 좀 법안에 진전이 좀 있었나요? 그걸 내고 이제 분위기상 여기저기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대통령도 파면시키는 판에 국회의원들도 뭐 하나 내놔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러면은 민주당 안으로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진짜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거를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게 좀 남아있긴 한데 대선국민이 끝나고 나면은 점차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물론 도당위원장이셔서 이제 원래 지선 관리를 하는 역할이시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방자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방선거에 도전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언제든지 있죠. 충북도지사.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심판을 자임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 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의원님의 좀 정치적인 좀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제가 이제 초선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번 이제 그 탄핵 때도 보니까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왔었던 젊은 분들이 이미 광장의 주요 사람들이었어요.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 자리를 내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내어놓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많고요. 정치적인 욕심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0년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운 이광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30년의 역사로 참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정치적인 욕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게 정치적 목표라고 봐도 되는. 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정치인이죠, 당연히. 근데 누구에게 존경받을 것인가? 저는 이번에 내란 사태 때도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응징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 민주주의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저쪽 분들은 법을 넘나들면서 위법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고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뭐 무장한 군인들을 그 들이대고 뭐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했어도 그리고 현재 자격도 없는 권한대행인 총리가 뭐 무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런 위법적 행위를 했어도 우리의 대응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시스템과 법으로 하면서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존경받는 결정이었다고 얘기되지 않을까요? 그런 속에서 함께 했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해주는 그런 자리인데 성공한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광역 기초공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으로서 요즘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일단 정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탄핵 사태 때, 내란 사태 때도 봤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의 어떤 그 역할들도 좀 맡아서 좀 한번 해보시고, 마침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바뀌어서 16살부터 그 당원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8살부터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18살 영등포 구청장 멋지지 않습니까? 오, 네, 낯선데요. 뭐 아직은. 그런데 네. 준비만 잘 되면 까짓 거 뭐 못합니까? 네. 그럼 서울시의원은 어떨까요? 18살 서울시의원. 교육위원으로서 내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네.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걸 바꿔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는 것. 이런 그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치는 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무슨 정치적 중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서 기성세대의 말은 듣지 말라. 직접 참여해봐라. 이런 말씀을 보이는 대로 참 제 말씀을 듣는다면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